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과 이민 상담을 참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이민을 하고 정착을 하고 이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또 가신 분들 중에는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객분들 중에는 거기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오늘은 캐나다 유학 이민 성공과 실패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캐나다 가서 공부를 처음에 유학으로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학연수나 유학을 하다가 현지에서 기회가 되면 취업을 해서 이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아예 처음부터 저는 너무너무 영주권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영주권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제 유튜브나 SNS 통해서 보실 텐데요. 일단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직업을 가져서 취업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라던가 기술, 인맥, 이런 걸 가지고 단순히 취업 비자가 있다고 해서 캐나다에 가서 취업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요즘에 뭐 20, 30대 학생들 워홀 비자 많이 가잖아요. 저는 워홀 비자 그냥 막 쓰라고 하지 않거든요. 워홀 비자는 진짜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학과를 두리뭉술하게 그냥 가서 어학연수 하면서 과를 정하세요. 이렇게 상담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연수를 하면서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냥 어학연수 1년 하면서 공부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다시 또 2년을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학을 좀 짧게 하거나 어학을 아예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바로 가시는 거를 나이에 상관없이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고등학생부터 40대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영어 실력을 가지고 가능한 여기서 준비를 하셔서 캐나다에 가서는 정말 최소한의 영어 기간, 정말 4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으로 어학연수를 하시거나 또는 안 하고 바로 본과 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과를 어떤 쪽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냐면은 이왕이면 좀 나한테 도움되는 학과를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가능하면 현재 정착을 하시려면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정말 가능성을 둔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과를 선택을 할 때 내가 현재 살아온 이력과 도움이 되는 과를 가시는 게 좋겠죠. 그거를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도 써먹을 수 있는 학과를 가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과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어학연수 가서 1년 정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과 선택하세요 이렇게 상담했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상담하기 편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영어를 좀 예전에 뭐 원장님 전 700점대 이상이었어요. 이렇게 영어를 좀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 소위 감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토익 700, 800, 900 이렇게 그렇게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감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영어를 좀 준비하시고 감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서 어학연수 1년을 하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가려면 이미 과가 마감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짧게 준비를 해서 현지에서 인기 있는 IT 과정이라던가 IT, 디자인, 또 요리, 제빵, 의료계통, 또 기술계통, 정비계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상담을 해서요. 그 직업에 대해서 직업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직업을 진짜 단순히 영주권만 보고 생각하셨다가 컬리지를 2번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영주권 잘 되는 직업 선택해서 그냥 갔다가 나중에 2년이 끝나고 나서 다른 직업을 또 2년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가 현재 상황에서 캐나다 가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일 2번을 공부하더라도 2개 다 직업이 자격증으로 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상담할 때 두드러지는 경향은 간호학과 상담이 참 많아졌어요. 간호학과 입학 진짜 어렵거든요. 공부도 어렵고. 그런데 30, 40대 엄마들도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올해만 해도 어린 학생들, 20대 학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간호유학 시장에
엄마 아빠들이 끼어드는 거죠. 남자분들 진짜 간호사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데요. 아빠들 또는 20대 청년들 있잖아요. 간호학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저는 간호학과 나와서 영주권 못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워낙에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많고 어디든 PN 나오면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전문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말 PN은 하시면 영주권은 정말 무조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입학이 진짜 어렵습니다. 입학이 어렵고 미리 저와 1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뭐 1월 학기 몇 자리 남아서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내년 5월이나 9월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되고요. 생물화학, 수학은 한국에서 공부하고도 가실 수 있고 또는 현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봐요. 고등학교 성적을 받아봐서 또 이과 공부를 하고 싶으신데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봤을 때 아, 이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이런 분들은 어제는 약사 테크니션 상담이 많았어요. 약사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IELTS가 7.0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조건부로 되게 어렵고 여기서 지금부터 IELTS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IELTS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약사 테크니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제가 내년 9월에 약사 테크니션 보내드릴 수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7.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학을 해서 취업을 해서 이민을 하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요. 그래서 반드시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전문적으로 사시려면 공부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유학 후 이민을 통해서 어학연 수와 컬리지를 다니는 동안 내가 만약에 현지에서 컬리지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24시간 일하는 동안 만약에 내가 현지에서 정말 좋은 고용주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건 전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 컬리지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코를 낀다고 표현하거든요. 꼭 끼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왜냐면 2년제 졸업하면은 그만큼 내 몸값이 올라가니까 굳이 취업 비자 해준다는 고용주들을 찾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취업 비자 내준다는 고용주들은 회사의 규모라던가 회사의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좋은 회사들은 LMI 취업 비자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 가고 싶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남들이 원하는 진짜 워라밸 회사들은 LMI 취업 비자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급급의 학교들, 급급의 회사들로만 이렇게 인생이 좀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워서 저는 이 일을 참 오래 하면서 참 바라는 거가 있는데요. 준비가 좀 덜 돼서 어려운 환경에서 가신 이민 1세대가 좀 안정적인 직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뭐 잘 되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내가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캐나다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주는 기술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기술 학위를. 그 기술 학위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만 그쪽에서 인정받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컴퓨터공학과 나오고 컴퓨터 쪽에서 일을 경력이 많다고 하시더라도 거기서 진짜 바로 취업비자만 가지고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정말 컬리지 준석사를 가신다거나 업그레이드된 패스트트랙 과정을 해서 편입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과정을 본인의 이력을 업그레이드된 학위를 취득하셔서 현지에서 유학 이민 하실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취업을 해서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의 사례가 많이 나와서 제가 계획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향후 몇 년 뒤에는 책도 내고 싶고 그분들 방문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과가 진짜 다양하게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다양한 학과로 도전하실 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학과에 입학하시는 거 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